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덕분에 S&P와 다우는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해 갈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도 오늘 초반에 안 좋은 분위기를 극복하고 지수가 14,000을 넘김으로써 전 고점까지 채 1%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3대 지수가 지금 모두 초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S&P와 다우는 오늘 고점 징후라고 할 수 있는 도지 또는 크로스라고 하는 캔들 모양이 나왔는데, 이거는 고점대 부근에서 매수세만큼이나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캔들 모양이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압력을 받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점 징후라고 볼 수 있는 신호이고요. 다만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이 오는 것은 아니라 시장 여건이 좋을 경우에는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현재 조정 없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지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펼쳐지는데요. 다음 주에는 당장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IBM 이런 가치주들부터 넷플릭스 같은 성장주까지 굉장히 다양한 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과연 어떤 요소들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아스트로제네카 백신의 혈전 관련 이슈 등과 같이 백신의 접종 상황이 늦어지면서 코로나의 소멸이 지연되는 경우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행 21%에서 28%로 올릴 예정인 법인세 인상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의하에 법인세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어서 법인세가 28%가 아니라 25% 정도까지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협의 없이 그대로 28%로 오르는 상황이 온다면 분명히 그때 시장에 한번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죠. 현재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기준 CPI 2.6%가 상승을 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1.6%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준이 지속적으로 용인 가능한 물가 상승 수준인 2%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이 정도로 연준이 바로 테이퍼링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이게 장기간 굉장히 오래 지속돼야지만 테이퍼링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간다면 분명히 물가 상승을 예상해서 채권 수익률은 계속 올라갈 테고, 언젠가는 연준이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또 한 번 시장이 요동을 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눈앞에 있는 문제긴 한데요. 바로 다음 주부터 대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죠. 이 실적이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바로 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치겠죠.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나 경신 직전이라는 최고의 호황이라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최고의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실적 발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실적 발표의 분위기로 인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개별 기업들을 좀 보자면 우선 대형 기술주의 경우에는 오늘 오르는 기업도 있고 내리는 기업도 있고 전반적으로 혼조세였는데, 뭐 올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내려도 그렇게 많이 안 내리고 그냥 보합권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중소형주들도 각각 자기 길을 갔습니다. 오르는 주식 있고 내리는 주식 있고 기술주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각자 도생한 하루였고요. 그리고 모두의 관심사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는 오늘 6% 정도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첫 상장일의 시초가에는 10%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최고가 대비는 조금 약세인데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연히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인해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빠지고 있는 뉴스의 파라라가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터키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거는 거래나 소유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요. 무언가의 지불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만 금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만 금지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중국은 현재 암호화폐의 소유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모두 금지를 시켰죠.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간단한데요. 부자들이야 거래소를 금지를 시켜도 얼마든지 다른 것을 우회해서 거래를 할 방법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소유는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소유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소시민들 중에 특히 교육을 잘 받지 못하거나 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내의 거래소를 금지시키면 거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을 일부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원래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인데 이 암호화폐에 있어서조차 빈부격차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소식도 있고 해서 비트코인은 현재 약간의 조정세를 겪고 있는데, 사실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5%도 하락하지 않은 정도라서 그냥 약간의 조정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를 봐야죠. 테슬라는 이번에도 730에서 735 사이에 지지선이 작동을 해줬습니다. 한때 725달러까지 내려갔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다만 나스닥의 분위기 전체가 급등한 채권 수익률로 인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점이었던 750 대비해서는 조금 밀려 내려와서 740달러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랑 거의 같은 가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지지선 부근을 계속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고, 저는 여전히 다음 주는 하루 이틀 정도는 내리는 날이 있을지 몰라도 일주일 전체로 보면은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데, 실적 발표 전에 780 저항선을 뚫고 800달러대로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맞이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 발표 전에 780달러의 저항선 밑에서 실적 발표를 맞이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그릴 수 있는데, 우선은 실적은 분명히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가 800대에서 실적 발표를 맞이할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빠지는 뉴스의 파라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우 지지선이 돼 있을 780달러 부근을 한번 밟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700달러대에서 실적 발표를 맞이할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기존의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주가가 너무 오르지 않고 700달러 한 중반대에서 실적 발표를 맞이하는 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르면서 주주님들에게도 기분이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지금 있는 가격대 정도에서 크게 오르내리지 않고 횡보하는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TSMC에서 정전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라인이 6시간 정도 가동 중지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조금이라도 가동 중지가 될 경우 그때 공정에서 돌리고 있던 웨이퍼들을 모두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6시간의 짧은 가동 중지이긴 했지만 현재 안 좋아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더욱더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TSMC 측에서는 3분기 정도 되면 상황이 대폭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해결까지는 내후년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 오스틴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TSMC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다만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생산이 예상되는 하드웨어 4.0 7나노급 자율주행 칩은 TSMC에서 공급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조금 악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대폭 개선된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ARK가 테슬라를 팔고 코인베이스를 사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입니다. 테슬라를 지금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코인베이스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거는 테슬라의 원래 주주님들이라면 아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ARK는 테슬라를 기본적으로 10% 정도 비중 내에서 유지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ARK의 경우에는 10.8, ARKQ의 경우에는 무려 11.6, 그리고 오늘 테슬라를 꽤 많이 매도한 ARKW도 10.76%입니다. 이렇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더 팔아야 돼요. 지금도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현재 비중조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ARK가 테슬라를 팔았다는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누님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최근에는 조금 우리 누님의 신통력이 떨어진 건지 ARK가 테슬라를 팔면은 오히려 테슬라의 가격이 올랐고 테슬라를 사면은 테슬라의 가격이 내리는 조금 안 좋은 현상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인데 이거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ARK가 테슬라를 팔고 있는 게 오히려 테슬라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약간은 유머러스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한 주 마지막 거래일 돌아봤고요. 일단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주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 전 마지막 거래 주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오히려 실적 발표 전에 너무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뭐 어찌됐든 그거는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